농축과 해결료 재처리를 모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산업, 경제적 목적을 전제로 일본 수준의 권한을 미국 측에 요구했고 긍정적 반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그렇게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공동합의문 형식으로는 사전에 문구를 합의하는 공통문서, 조인트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사실상 작성까지 어느 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발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또 다른 쟁점인 관세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에 그 문서 작업이 완결될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노력 중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대강은 돼 있다. 관세 협상이 잘 풀린다면 안보, 관세, 공동 합의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보 패키지만 발표할지 둘 다 안 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세 협상은 여전히 쟁점이 있고 에이펙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한다면서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진 간 조정을 거쳐 회담을 활용점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에이펙에서는 경주 선언을 준비 중이라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돼야 긍정적 영향을 받을 거라고 내다봤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특별히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담판은 어떻게 끝날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 이 모든 궁금증들, 이제 며칠 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에이펙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 MBC 특설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왕종명 앵커, 오늘 들어온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에이펙의 도시 경주입니다. 에이펙 공식 주간이 내일 개막합니다.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까지는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MBC는 에이펙을 무대 삼아 담판 혹은 결속의 장이 될 외교 이벤트를 오늘부터 폐막일까지 빠짐없이 생생하게 경주 현장에서 전달해드립니다. 제 뒤의 건물이 신라시대 만장일치 화백회의 이름을 딴 정상회의장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이고 그 바로 옆에 자리한 미디어 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영 기자. 네, 에이펙 정상회의 소식을 전 세계로 전파할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지상 2층에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4000명 넘는 취재진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번 한 주 경주에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이펙은 내일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수요일부터는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회원의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경주선언의 합의 도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 에이펙 본회의도 주목되지만 사실 에이펙을 무대로 6년 만에 만나는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한중 또 혹시 모를 이 북미 간 깜짝 만남이 특히 관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국 정상 중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29일 수요일 오전 경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하루 전인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고율 관세와 히토류 무기화로 맞서고 있는 세계 양강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세기의 담판을 지을지 경쟁관계 유지를 위한 잠정적 타협에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막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관세 합의가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이른바 한한령 해제와 같은 관계 복원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의 회담은 30일 또는 31일 오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내내 화제가 될 겁니다. 지난 3번의 북미 간 만남을 모두 수행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되면서 4번째 만남이 끝내 불발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회담이 아니라 회동 정도라면 최 외무상의 부재가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미디어 센터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경주 일대 경비태세는 한층 강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해경 함정까지 배치됐고 화요일부터는 경찰 최고 근무 단계인 가포 비상이 발령됩니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막기 위해서 바다 위에 크루즈 호텔까지 띄우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준비 상황을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 앞 보문호 한가운데 해경 특수기동정이 등장했습니다. 보문호 주변을 하루 24시간 돌며 물 위는 물론 물속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이곳 보문단지 일대는 경계가 한층 강화됐는데요. 호텔 앞에는 약 2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정상 숙소 주변으로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고 장갑차와 헬기,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투입됐습니다. 정상회의장을 기준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앞 힐튼 호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2km 거리의 라안 셀렉트 호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km쯤 떨어진 코오롱 호텔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동선과 편의, 경호까지 두루 반영한 배치입니다. 정상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요. 지금 이제 정상 배정까지 각 호텔별로 다 배정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21개 회원 대표단 이외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경제인들도 대거 경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숙소 부족을 막기 위해 포항 앞바다엔 1,100명이 머물 수 있는 크루즈 선박 2대를 28일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에는 역대급 참석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주가 숙박시설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숙소도 마련하고 경찰은 하루 최대 18,000여 명을 투입해 행사가 열리는 보문 관광단지 일대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CEO 행사가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경북과 부산 일대에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도 경호 경비 지원을 위해 1,800여 명을 투입하고 소방당국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 정상회의장부터 미디어센터 만찬장까지 주요 행사장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정한솔 기자의 도움으로 에이펙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펙 2025 코리아 대학생 홍보대사 김민재, 밀람 알술입니다. 저희는 지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커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펙 21개 회원 정상 또는 대표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이곳에서 경제와 무역, AI 같은 미래 기술을 논합니다. 정상회의장은 물론 양자회담장, 동시통역실, 수행원 대기실도 있습니다. 취재하기도 뜨거울 텐데요. 국내외 취재진 4천여 명이 이용할 미디어센터가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자리했습니다. 대형화면으로 정상회의가 실시간 송출되고 각국 관계자들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정상회의하면 정상들끼리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만찬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차로 3분 거리에 공식 만찬장이 있는데 함께 가볼까요? 경주에 두 곳 있는 5성급 호텔 중 하나 라한 셀렉트입니다. 스타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주방을 지휘하는 완용 만찬에는 각국 정상과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원래 국립경주박물관에 만찬장을 따로 지었는데 참석자가 많아지고 의전 문제가 생겨서 이곳으로 바뀌었어요.
대신 박물관은 종산들의 양자회담이나 기업 포럼 같은 행사장으로 활용됩니다. 에이펙은 각국 정상들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도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번엔 최고 경영자들의 정상회의 CEO 서밋 행사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입니다. 한국 기업 삼성과 SK는 물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 CEO와 임원 약 1,700명이 모여 미래 전략과 협력 방안을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엑스포 대공원인데요. 경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IT 기술과 미래 산업을 소개하는 전시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의 메타는 이곳에서 신제품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종산회의가 끝나면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행사장 6곳을 둘러봤는데요. 에펙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어떤 지혜를 모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2025 코리아 대학생 홍보대사 김민재, 밀라멀술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부적절한 행적이 드러나 검찰로 돌아갔습니다. 해당 검사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과 술자리를 하며 찍은 사진이 드러난 건데요. 검찰도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를 팀에서 내보냈습니다. 특검팀은 한문혁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1년 7월 말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도이치 사건의 법리 검토를 맡았습니다. 도이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주포인 이모 씨의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도 별건으로 수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30만 원어치 밥값도 본인이 냈다는 입장인데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가 해당 사건 수사부서에 있는 검사의 밥을 산 겁니다. 약 한 달 뒤 이 전 대표는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한 뒤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후 도이치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고 고검과 특검에서 도이치 사건 재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 지인과 저녁 약속 자리에서 이 씨를 만났다며 만남 당시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가 아니었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관련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원 고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며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실거래가로 말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를 지적할 때는 실거래가를 썼다는 건데요.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공보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택은 6채입니다. 본인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충남 보령 단독주택에 아내 명의로 4채가 더 있고 12억 원 상당의 땅도 보유 중입니다. 논란이 되자 장 대표는 모두 실거주용이고 총 가액은 8억 5천만 원이라고 해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8억 5천만 원이 실거래 가격인지 공시 가격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만약에 공시 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30억대 잠실 아파트와 이상경 전 국토 1차관의 30억대 판교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으로 공세를 펴놓고 정작 자신의 논란에 대해선 실거래가의 5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해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즉각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란 답변처럼 읽히는데 장 대표 측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취소와 김용범, 구윤철, 이혁원 등 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의 해임을 요구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논란에 참전해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경차, 용달, 오토바이 있는 사람에게 차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민주당을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